배고프다고 말한 소녀, 판사의 뜻밖의 반응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니아가 판사 앞에 서자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 칼리스토는 묵직한 참나무 책상 뒤에 앉아 엄중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법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한 판사였고 누구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싱글맘인 니아는 $200의 주차 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을 면제받고자 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오갔고 판사는 그 소리에 짜증이 난 듯 법봉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정수, 법정이 조용해지는 순간 갑자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햄버거 먹고 싶어요.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니아의 6살 딸 마야였습니다. 니아는 물론 법정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린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터졌겠지만 판사 칼리스토의 법정은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돌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니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니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야를 바라보았지만 아이는 그저 엄마 곁에 서서 순진한 눈망울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 칼리스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과 달리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니아는 재빨리 몸을 숙여 마야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면 안 돼. 그녀는 혹시나 마야의 존재가 판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번 돌발 행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순간 마야의 행동이 자신들을 부주의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는 생각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판사 칼리스토는 엄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작은 아이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나요, 아가씨? 그의 말투는 평소 법정에서 내뱉던 엄격한 어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판사의 말 속에는 분노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음으로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니아의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판사 칼리스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야에게서 니아로 시선을 옮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길어지면서 니아는 마치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당하는 벌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가씨? 니아가 무언가 대답하려 하기 전에 마야가 갑자기 판사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마야는 배에서 뽀르륵 소리가 크게 난다며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만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엄마는 아직 아침도 먹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니아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 딸이 판사 앞에서 음식을 달라고 말하다니 엄격하기로 소문난 판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법정에 오기 전에 간단히라도 뭔가를 먹었어야 했다는 걸 알면서도 마야를 챙기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며 등교와 출근을 위해 바쁜 출근길을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제 판사는 자신들을 더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야의 솔직함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니아는 당황하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야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플 때는 법정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 올라와서 햄버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래? 판사의 뜻밖의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심지어 칼리스토 판사조차도 자신의 말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마야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허락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고 미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판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칼리스토 판사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미아의 삶은 늘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장, 육아, 생활비를 감당하는 이 일, 그리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6살 마야를 돌보는 것. 매일 아침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마야가 감기에 걸릴 기미를 보이며 콧물을 훌쩍일 때를 제외하면 니아는 매일 같은 싸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니아는 출근 전에 마야의 약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과점 근무 시간도 맞춰야 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준비를 마친 그녀는 작은 가방에 휴지와 민트를 챙겼고 마야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 달리 아침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신호등은 모두 빨간불이었고 평소에는 짧게 느껴지던 약국까지의 거리가 오늘따라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약국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니아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약국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고 빈자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 바로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니아는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약국 안을 빠르게 훑어본 후 그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단 몇 분이면 될 거야. 그녀는 마야가 뒷좌석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붐비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기다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단 몇 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10분 그리고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약을 받는 사람마다 긴 시간이 걸렸고 하나씩 처방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니아는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선택이 큰 실수가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약을 손에 쥔 니아는 거의 뛰다시피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앞 유리창 와이퍼 아래 끼워진 선명한 주황색 봉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2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미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녀에게 $200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한 주 식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었고 단순한 실수 하나가 그녀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니아는 머릿속에서 끝없이 계산하고 고민했습니다. 기름값을 줄이고 하루 커피 한 잔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가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200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200를 그냥 내기엔 생활이 너무 팍팍했습니다. 결국 니아는 법정에서 직접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니아는 주차법을 공부하고 자신의 변론을 연습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거울을 보며 판사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출석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마침내 법정 건물 앞에 도착한 니아는
커다란 기둥과 높은 천장이 드리운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담당 판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에게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판사 칼리스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단 한마디의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엄격한 평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사정이나 이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법 위반이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는 예외 없이 최고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법 자체였지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니아는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변론을 펼쳤지만 판사는 전혀 설득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마치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법정을 낭비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까지 내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니아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고 이곳에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아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법정을 울리는 뜻밖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야는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햄버거 먹고 싶어요. 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한 니아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오늘 아침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판사가 그녀를 단순한 부주의한 운전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 마야에게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 단순히 배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판사 칼리스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야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 힘든 아침을 보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는 마야를 안심시키듯 조용한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니? 판사의 따뜻한 말투에 용기를 얻은 마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빵집에서 일해요. 케이크랑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벼운 질문을 이어갔고 마야는 엄마의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은 평소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니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마야를 통해 전달되면서 법정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도 깊은 울림을 만들어갔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니아를 단순히 주차 위반을 한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짜 모습,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야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니아가 처한 상황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니아는 마야의 솔직한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날 줄은 몰랐지만 마야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솔직함이 그녀의 숨겨진 아픔까지 드러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니아가 다리우스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마야가 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4해 동안 함께했고 다리우스는 작은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니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니아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깨끗이 정리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니아는 사랑과 희망에 눈이 멀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 학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니아는 다리우스와 함께라면 자신이 커리어를 쌓고 마야를 함께 키우며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우스도 그녀의 노력을 지켜보며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그의 진심이 담긴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깼을 때 수년간 모아온 모든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도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더욱 가슴이 무너졌던 것은 다리우스가 단순히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아의 여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니아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등을 돌리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니아의 여동생과 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니아의 여동생을 속였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친언니를 배신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니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녀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마야까지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지만 사라진 돈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신의 깊은 상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며 대학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도둑맞은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여러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아가 $200의 벌금조차도 너무나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였습니다. 마야가 들려준 이야기에 판사와 법정의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판사 칼리스토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야야, 엄마가 주차 규칙을 어겼는데 어떤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니? 법정 안은 숨을 죽인 채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판사 칼리스토의 법정에서 나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니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6살짜리 아이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마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사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훌륭한 판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직접 결정하셔야죠. 그 순간 법정 안에 실제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그것도 판사 칼리스토의 법정에서 웃음이 나온 것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판사 칼리스토조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법정이 마야의 한마디로 인해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야의 솔직함과 순수함이 판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는 가운데 판사 칼리스토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들어 짧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결정을 내리려는 것일까? 그 순간 판사는 조용히 보안 요원을 불러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영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잠시 후 법정 안에는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판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이 보안 요원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더니 살짝 미소를 띠며 마야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아가씨. 여기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는 마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먼저 배고픈 배부터 해결해야겠죠. 마야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샌드위치와 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니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런 따뜻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과 마야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기에 판사의 작은 배려조차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후 법정은 다시 정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평소처럼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니아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아의 운전 기록을 살펴보니 그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이번 주차 위반이 그녀의 첫 번째 교통법규 위반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조용히 니아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벌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아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어깨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니아에게 건넸습니다. 싱글맘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지원 기관들을 정리한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니아가 종이를 받아들자 그 안에는 보육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싱글맘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니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200의 벌금이라도 줄여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한 벌금 면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벌금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니아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벌금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은 단순한 법적 구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녀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더듬는 그녀를 바라보며 판사 칼리스토는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자비를 더한 정의였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따뜻한 판결의 이야기는 곧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지역 뉴스들은 마야와 판사 칼리스토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너그러운 판결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벌금이 취소된 것보다도 판사가 니아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판사가 니아에게 건넨 정보와 지원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판사가 제공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무료 온라인 학위 과정에도 등록했습니다. 이제 마야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미래를 향한 희망도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판사 칼리스토에게도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법이 신성한 존재이지만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법을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공감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법정에서도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